킹 달러가 이슈가 되어서 영상을 만든 게 바로 엊그제 같았는데요. 여전히 달러가 강세이면서 요즘은 엔화가 싸져가지고 엔저 현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환테크가 무엇이며 주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이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먼저 이것부터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엔화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각 국가 화폐의 교환 비율, 가격, 값을 이야기하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 원화와 미국의 달러화의 교환 비율이고 달러를 갖고 싶을 때 내야 하는 원화 가격을 말합니다. N달러 환율은 뭘까요?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의 교환 비율이자 달러를 살 때 내야 하는 엔화 값이죠. 네이버 국제 환율 사이트에 들어가면 N달러 환율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최근 가장 높은 기록을 했습니다. 약 144엔대인데요. 달러 하나를 얻기 위해서 과거에는 100엔 정도면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144엔 정도, 44엔이나 더 높은 금액으로 엔화를 내야 된다는 거죠. 한나라는 어떤가요? 한국 입장에서는 엔화가 싸졌습니다. 최근 10년 중에서 가장 비쌌을 때는 1191원이었는데 요즘은 900원대 초반이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요즘 제 주변에 일본으로 여행 가는 분들이 엄청 늘었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엔화가 싼데 여행 가는 거 말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돈 쓰는 것도 좋겠지만 돈을 벌고 투자하는 데도 관심이 많은 분들일 텐데요. 오늘 엔화 투자 방법 대략 4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전문가들은 언젠가 엔 환율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투자 방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과 수수료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엔테크에 나서기 전에 세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편한 엔테크, 엔화 투자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간편하게 엔화를 사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행 갈 돈을 모은다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사들여도 좋고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왜 엔화를 사두냐 하고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추세는 역대 최저로 언제 또 환율이 반등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향후 일본 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이 중단되면 엔화 가치가 오르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환율로 인한 차익인 환차익이 생기겠죠. 과거 IMF 시절에 달러가 엄청 폭등해서 달러를 그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돈을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환율의 예측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어려운 영역이지만 외화 예금, 엔화로 예금을 들어두고 나중에 원화로 환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점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것과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연계 증권사를 통해서 일본 주식 거래를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미리 엔화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환전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 없이 엔화로 바로 가입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화 예금은 환율 상승에 따른 매매 차익에 대해서 아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가 거의 없고 수수료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겠는데요. 외화 예금 투자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크게 환전 수수료와 현찰 수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환전 수수료는 엔화 현찰이 없는 개인 투자자가 엔화를 매수할 때 추후 환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엔화를 원화로 바꿀 때 각각 약 1.5% 안팎의 요율로 부과가 됩니다. 현찰로 갖고 있는 엔화를 직접 외화 예금에 입금해서 추후 원화로 환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엔화를 국내 은행의 외화 예금에 입금할 때에는 은행에 따라서 약 1.75%의 현찰 수수료도 발생을 하는데요. 매매 횟수가 적은 편이고 장기적으로 환율 상승폭을 높게 예상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겠죠. 또 주거래 은행을 잘 활용해서 환율 우대사항은 없는지, 우대 쿠폰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절약한다면 소소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표적인 환전 수수료 비교 방법으로는 은행연합회의 웹사이트 중에서 외환 길잡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은행별로 최신 환율 우대사항이나 이벤트가 업데이트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설명란에 링크 바로 보실 수 있게 넣어두겠습니다.
엔화를 환전하거나 예금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환테크를 할 수 있는 엔화 ETF도 인기가 많은 편인데요. 연초 이후에 지난 6월 22일까지 해당 ETF의 개인 순매수 규모가 487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엔화 가격이 800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하면서 6월 들어서 개인 순매수가 415억 원 때까지 몰렸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해 전체 개인 순매수 규모인 157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환전하면서 투자할 때는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국내 상장 ETF의 경우에는 환전 수수료가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국내에는 일본 엔화 환율로 상장지수 펀드 ETF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 일본엔 선물이 유명한데요. 운용 보수는 연 0.25% 정도이고요. 다만 ETF의 단점으로는 운용 보수와 함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 소득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시장에 상장된 일본 관련 ETF는 기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6개, 엔 선물 관련 펀드 1개,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라고 하는 관련 펀드 1개 등 총 8개 정도에 불과한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전까지 한국 ETF 시장에는 일본 주식시장이 1990년대부터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진한 흐름을 지속한 탓에 관련 상품 자체가 많지가 않았던 겁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일본엔 선물 레버리지, 타이거 일본엔 선물 인버스, 타이거 일본엔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등은 2021년 초 유동 주식 수가 부족해서 상장이 폐지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엔화 가치가 역대 최저순으로 내려간 만큼 대형 종합 상사나 자동차, 반도체 등의 일본 주요 수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관련 상품들의 수익률도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BOJ라고 해서 뱅크 오브 재팬이죠. 여기에서 금융 완화 정책을 한동안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일본 테마형 ETF가 다양하게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차 전지나 반도체 업종에 주목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관심 가지고 뉴스를 지켜보면 좋겠죠? 엔화로 일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최근 일본 증시에는 주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 일본의 경제 재개,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에 힘입어서 자금이 엄청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증시를 대표하는 니케이 지수가 올해 30%가량 급등하면서 전 세계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일본 주식 보유액은 6월 22일 기준으로 약 4조 1,6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2011년 집계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 주식이나 ETF 등을 많이 사서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겠죠. 최근 한 달 동안은 국내 투자자들이 일본 증시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아이쉐어즈 미국채 20년물 ETF로 나타났는데요. 이 기간 투자자들의 순매수 금액은 약 4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앞으로 미국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과 엔화 가치가 오를 때 환차익을 동시에 두 마리로 다 얻겠다는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2위는 순매수 금액이 367억 원을 기록한 글로벌 X 일본 반도체 ETF였어요. 일본 반도체 기업들을 모아놓은 이 상품은 최근 반도체 업종이 인공지능 열풍으로 수혜를 보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한다고 합니다. 어쩐지 저는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 일본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몇 년 전에 가입했는데 최근 수익률이 여러 펀드들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기록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일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놓치지 않고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연금저축펀드로 다양한 해외 증시에도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직접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죠?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내용은 이 영상에서도 간략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주식 투자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요? 어떤 영상에서든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건 법적으로 위험이 있는데요. 다만 최근 신한투자증권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주식 전망 관련 분석 자료인 일본 주식 오마카세 육선이라는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지난 7월 4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설명란에 또 PDF로 볼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지난 30년간 글로벌 증시에서 소외당한 일본 시장의 충분한 잠재력을 판단했다는 것이 신한투자증권의 설명이었는데요. 어떤 전략 내용이 있나 좀 살펴봤더니 일본 주식시장에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일본 상품들의 높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강한 고용시장과 소비 심리가 있다는 점, 또 앞서 설명했던 뱅크 오브 재팬, BOJ라고 불리는 일본 은행의 부양 기조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거다라는 점, 일본의 주력 산업인 테크, 반도체와 일본 증시의 최대 업종인 IT와 산업재가 유망하다는 점, 그리고 미국, 중국 갈등 속에서 일본의 지정학적 가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총 5가지 이유에서 잠재력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유망 기업으로는 한 6개 정도를 언급했는데요. 업종 내에서도 선도적인 지위를 보유한 6개 종목, 뭘까요? 어드밴테스트, 그리고 닌텐도, 패스트 리테일링, 화나, 파나소닉, 토요타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낯선 기업 이름으로는 어드밴터스가 있는데요. 반도체 테스트 장비 글로벌 1위 업체라고 하고요. 닌텐도는 게임으로 유명하죠. 패스트 리테일링은 유니클로나 띠오리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소매지수 회사이고, 화낙은 글로벌 1위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라고 하네요. 일본 엔화 약세뿐만 아니라 금리도 제로금리여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1%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임대 수익은 보통 3에서 7% 정도라고 하는데, 과거 불황기를 거의 30년 정도 겪은 일본의 경우에는 집을 사면 망한다 이런 생각이 아직도 많아서 주로 월세로들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츠,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이 앞글자를 딴 말인데요.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된 증권에 투자를 하고 운영해서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부동산의 되게 매력적인 투자 성격과 주식 투자의 장점을 골고루 가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로 검색을 하면 다양한 증권사의 리츠 상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리츠 시장이고, 안정성이 있고 꾸준히 배당금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국내 일본 리츠 ETF는 환 해지도 되니까 엔이 저렴한 시점에 일본 리츠 투자도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엔테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려웠나요?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해봤는데 총 4가지 기억하시나요? 엔화 예금, 엔화 ETF, 일본 주식에 투자하기, 일본 리츠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